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좀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의 저점을 선으로 이렇게 이어보면은 여기가 54,000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54,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보게 되면 자, 좀 답답하죠. 하이닉스는 잘 올라가는데 오늘 4% 올랐네요. 우리 삼성전자는 왜 오르지 못하는 것이냐, 이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결국에는 삼성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기가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어제 미국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호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그 결과로 주가가 이제 반등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들,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오케이.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오자 엔비디아가 또 반등을 했습니다. 2점 몇 프로 반등했죠?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1.5%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2.4%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도 인공지능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또 상승을 한 거죠.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삼성은 아직 엔비디아에 5세대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악재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세 악재,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뒤집을 만한 내용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관세에 대한 내용도 점점 희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악재로 작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가 여전히 괜찮고 빅테크들이 탄탄하구나,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도 더 진행을 할 거구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실적 발표를 했죠.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물론 이 모바일 사업 부서에서 이쪽에서 많은 매출이 좀 끌어올려졌고, 갤럭시 S25의 판매량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자, HBM은 조금 내려왔지만 D램이 괜찮았어요, 또. 자,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분기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의 흐름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D램 쪽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세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 D램의 가격이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사재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서버 쪽이랑 또 이제 그 일반적인 D램까지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자, 그러면 25는 그렇다 칠게요. 얘는 어차피 1분기에 출시가 될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D램과 HBM 쪽으로 많은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54,000원을 지켜주는 선에서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수급을 먼저 볼까요? 물론 오늘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계속 기관은 물량을 담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타 법인 자사주 매입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지금이 거의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자, 원래 이제 1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6천억에서 8천억 정도밖에는 나오지는 않는 거는 맞습니다만 시장에서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이 이제 바닥 구간이라면 이때가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HBM 12단 소식이 또 들려왔거든요. HBM 5세대 12단 제품,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대량 생산, 선제 양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시점을 6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또 외신 기사를 통해서 6월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었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이 5월 2일이에요. 5월 2일에 새로 나온 소식이 대량 생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왜 벌써부터 대량 생산을 할까요? 아직 퀄 테스트 통과가 안 됐는데.
자, 보통 HBM을 12단을 만드는 데는 그 준비 과정부터 양산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승인 완료 시점에 맞춰서 적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6월에 만약 퀄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요, 이때부터 준비를 하면은 늦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대량 생산이라는 건요, 아무런 확신이 없거나 아무런 소식이 없이는 미리 찍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퀄테스트 통과가 지연이 되게 되면 이 미리 찍어 놓은 대량 생산을 모두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웬만한 확신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만약에 설계가 바뀌게 되면은 이거 미리 준비해 놓은 게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자, 5월 2일 오늘은 새로 나온 소식, 대량 양산 준비 들어갔다. 자,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6월에 퀄테스트 통과는 저는 이제 기정사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확정된 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봤을 때 상당히 높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가가 88,000원부터 이렇게 밀려왔었던 이유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최신 HBM의 공급 지연, 또 하나는 D램의 가격 인하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미 1분기 끝날 때부터 D램 가격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HBM 퀄테스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88,000원부터 5만 원까지 눌러왔던 이 악재가 대부분 다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도 그래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권한대행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끝낼 가능성은 없고 다음 정권으로 이제 밀어놓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이제 6월 3일에 대선을 하고 나서 7월 안까지만 협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좀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주가를 눌릴 만한 이유, 시장을 눌릴 만한 이유, 관세 약제는 거의 다 없어졌고 개별적으로 우리를 누를 수 있는 내용도 거의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54,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여기서 굉장한 기회가 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HBM 5세대 결국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공급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가 기회지 이미 올라가면은 조금 그땐 늦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일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좀 나왔죠. 1조 터졌어요. 1조. 자, 1조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깨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6월 전에 미리 선반영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이때가 우리한테는 기회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 물타긴 하지 마시고 타점이 곧 올 겁니다. 타점이 올 거니까 그거를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제 대응 전략 또 매수매도 타점 이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6월 전에요. 이때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럼 5월 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25년도에 이제 기대 수익이 많은 이제 차이를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저희와 함께 대응하실 분, 저희 영상에서 타점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자. 자, 이런 부분 소통방에서 안내를 드리거나 자료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료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8486-5930번. 여기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삼성. 자, 불안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악재가 더 나올 게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 누를 만한 이유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잘 대응을 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영상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라고 써 있겠죠? 여기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와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링크가 보일 겁니다. 파란색 링크.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저희 자동 문자로 연결이 되니까요. 링크를 누르시면 저희 쪽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1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인공지능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엔비디아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2.7% 오른 거고요. 여기 이제 밑에도 좀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여기 하드웨어부터 뭐 소프트웨어까지 계속 목표 최적화 효율성 제고를 이어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데 따르는 기회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 가속기라든지 HBM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삼성전자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자, 영업이익을 34% 상을 했습니다. 원래 5조 4천억인가 그랬어요.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예상치가. 근데 6조 7천억이 나왔고, 자, 여기서 HBM은 좀 감소했지만 D램에서 수익 방어에 나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1분기 HBM 수출 통제 때문에 판매 감소가 일어났지만 HBM3E 5세대 모델 재설계 제품에 대한 고객 대기 수요가 있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미 기존의 그 경쟁사들이 점유율을 확보한 만큼 추가적인 동일한 점유율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동일한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공급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은 점차 늘려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블랙웰이 이제 양산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HBM의 그 요구량이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이 뻔하죠. 이제는 12단입니다. 자, HBM을 이렇게 12개를 쌓아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8단에서 12단, 나중에 이제 16단까지 계속 늘어나겠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건 변함이 없고, 자, 이것도 간단하게 볼게요. 삼성의 D램 값이 22%나 올랐는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미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6개월 만에 상승을 해서 22%가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은 뭐 들어오셔서 보시고 이제 이거를 볼게요. 엔비디아 향 5세대 12단 선제 양산에 나섰다. 6월에서 7월에 퀄테스트 통과를 예상을 하고 있고, 자, 밑에 좀 볼게요. 대량 양산 체제로 전환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적기 공급하기 위해서고, 그러면 왜 벌써부터 준비를 하느냐? 만약에 이번에 지연될 경우에 상당량의 재고를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건 분명히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기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 좀 볼게요. 자, 12단이 8단도 아니고 12단이에요. 제품의 상용화 시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자, D램을 제조부터 패키징까지 과정을 수행하는데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승인을 받고 나서 하면은 시기적절하게 공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루빈 출시에 따라서 HBM 6세대로 수요를 옮기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세대가. 자, 이렇게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6월에서 7월 사이, 늦어도 7월, 여기 써 있죠? 양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자, 하이닉스가 지금 4.5% 올랐고 삼성이 지금 2% 가까이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종가까지 봐야겠지만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고 있다. 물론 동시효과 때 한 방에 터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연기금과 기타 법인 자사주 매입이 계속 진행되면서 5만 원 중반대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한테 기회가 곧 올 겁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분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 끝으로 삼성전자가 저는 올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기다리는 동안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할게요. 무료입니다. 여기 소통방도 무료고 이벤트도 무료인데요. 자, 당일 주도주 매매를 우리가 하는데 단타가 아니에요. 주도주 매매. 일단 오늘 수익 낸 거 먼저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상지건설하고 유비벨록스로 수익을 좀 냈는데요. 자, 그러면 매매일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상지건설 매매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급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했고요. 요게 한 3.4%, 5%? 요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는 유비벨록스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그 매매마크 누르면은 이게 SKT 해킹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요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7분 정도? 10분 정도? 이때 이제 들어갔죠? 자,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해서 한 2.2%? 이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는 거고요. 실전 투자 1억 만들기예요.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매일 두 종목씩 공략을 하는 거고요. 하루의 목표가 4%인데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두 개 합쳐가지고 한 5%에서 6% 정도 수익을 냈죠. 자,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 원, 200만 원 금액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1억 있으면 수익을 냈을 텐데 10억 있으면 수익을 냈을 텐데 이런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자, 하루에 그 종목 선정, 그날 주도주를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눌림이 됐던 돌파가 됐던 뭐든지 기법을 맞추려면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두 종목씩 매일매일 공략하실 분들 여기 전화번호 있죠? 8486에 5930번 여기로 1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1억. 자,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언젠가는 노동력을 상실할 텐데 자, 그때 내가 주도주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루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4%만 수익을 내도 80에서 120입니다. 자, 이거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정책주입니다.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인맥주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정책주가 있는데 자, 인공지능, 저출산, 일자리 관련주, 행정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대선 1대1 토론회가 많이 이제 열리겠죠. 이때 정책이랑 공약 가지고 싸움을 할 텐데 6월 3일 앞으로 한 달 남은 이 시간 동안 2배가 우리 목표입니다. 2배.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미리 잡아두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번호는 똑같고요. 정책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에르코스 바닥에서부터 6배 넘게 급등을 했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뭐 이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4x4 인공지능 정책 대장주였습니다. 자, 5,000원에서 33,000원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사면 우리가 항상 손해를 보고 물려 있다가 본절만 와라라고 기도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초입 구간. 에르코스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이 인용된 날부터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 전부터 이런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하자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2배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 우리 정책주로 수익을 크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 그 리스크가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도 어느덧 2,55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자, 대선 이후에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때까지만 잘 대응을 하신다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대응을 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